국민의힘과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다음날 신문 보면 같은 걸 봤나 정말 헷갈릴 정도의 내용들이 많은데 하다 이제 어떤 얘기들도 하나 봤더니 그 문영배 대행을 말 그대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을 깎아내리기 위해 가지고 동문 카페를 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심지어는 음란물을 또 이제 차용을 하고 다른 데다 단 댓글을 붙여가지고 마치 그런 음란물을 공유한 행위에 동조한 것처럼 이렇게 창작을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같이 방송하는 대변인이 했잖아요, 논평. 저는 참 그 보면서 진실이 바로바로 드러나잖아요. 금방 나오죠, 이런 거는. 네. 저는 아니 중요한 건 댓글을 단 적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도 아니지만 만약 사실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도 십수년도 지난 과거의 일 아닙니까? 근데 물론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 판사로서는 부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아니 물론 유튜버들이나 뭐 시장이나 이런 술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팩트 체크도 안 하면서 아니 민주당한테 계속해서 뭐 가짜 뉴스 뭐 퍼트리는 어쩌네 뭐 얘기하면서 이러니까 민주파출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명예훼손으로 고발감 아니에요? 명예훼손이라는 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거 진짜 수사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그걸 가지고 해.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논평에서 동문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해당 게시물이 문제라는 걸 몰랐던 거냐? 알면서도 유흥거리로 소비하며 묵과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변태적인 이중인격자에게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언론인 출신 아니에요? 이후에 태도가 더 문제야.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났잖아. 네. 사과하고 반성해야지. 그렇지. 사과하고 네. 반성해야 되는데 네. 적반하장이야. 네. 그리고 그걸 반성을 안 하고 오히려 더 막 승을 내. 그러면서 살짝 비틀어가지고 다시 고쳤다며요? 네. 다 슬쩍 고쳐가지고 다시 또 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창피함을 몰라. 내가 아니,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 질식돼서 김상욱 의원 같은 분을 보니까 스스로 울산시당 위원장직 오늘 이제 그만두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옳음을 추구하며 값을 치러야 한다면 달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에서 어쨌든 간에 대선 후보로 딱 올라섰잖아요. 저는 그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는 김문수가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지표가 거의 상수가 됐어. 계속 유지가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대세구나라고 완전히 맹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그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공공연히 퍼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이제 처음에는 금방 사그라질 것 같지만 오래 갈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면은 김문수 지지는 10이 나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34 나오고.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조사하면은 김문수가 국민의힘 안에서는 30% 지지율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우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적극적으로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지지층이 제가 볼 땐 금방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금방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뭐 세이브 코리안가 뭐를 구하겠다는 건지 전 모르겠지만 전환길 같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계속 음모론 퍼뜨리고 편향됐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그 세력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대로 김문수를 지지하는 그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탄핵이 더 되면,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지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럴 거냐 요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부추겨가지고 지금 막 때려부시자 막 이런 분위기로 왔잖아요. 네. 왔는데 그 지지층이 김문수 쪽으로 막 옮겨갔어. 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하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막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이 토론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48명이 쪼르륵 달려가잖아. 근데 이번 한국갤럽을 다 제가 뭐 조사 결과를 해줄 수는 없지만 대통령으로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를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거길 보면은 그나마 오세훈은 국민들한테 덜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낮아. 오세훈 싫어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거든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층이 없어서 문제지. 그럼 국민의힘 안에서 난 오세훈을 무조건 찍을 거야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일 큰 약점이고 국민의힘 저 후보들 중에서 다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잘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의견 유보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마음을 네. 바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알다시피 어쨌든 당내 경선 뚫어야 되거든. 그럼요. 근데 오세훈은 못 뚫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이는 방향하고 국민의힘 지금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하고 충돌하는 다를 거죠. 경우에 예. 이럴 경우에는 당 깨자 말자 뭐 후보를 인정 못하겠다. 나는 투표장 안 나간다. 오합지졸 막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육각형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 거지만 딱히 잘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팬덤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당내 세력도 없는 건데 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시기에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은 아닌 것 같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리고 비상경은 지금 반대했잖아요. 예, 국민의힘의 적어도. 가장 찬성하고. 취약적으로 보여주는 서울 시민들에 대한 마음, 중도층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그나마 오세훈이 조금 더 어떤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식인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김무수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구들이 거기 가서 막 지지를 해버리다 보면은 이런 어떤 조금 상식에 맞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휩쓸려 가게 돼 있고 네. 그런데 오세훈은 또 탄핵에 반대한다거나 비상계엄이 뭐 잘못됐다거나 이런 말을 또 이미 안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라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김무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면은 이 양반은 그 명태균 게이트하고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명태균 게이트 받겠네. 아니 결국은 이제 이런 우리가 대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헌재의 심리가 막바지에 이뤘다는 건데 유선이가 기자들 보기에는 지금 이제 선고가 언제쯤 될 거라고 대충 이제 관망을 좀 하고 있습니까? 3월 초로 원래 사실은 3월 예상을 초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기일을 더 잡았잖아요. 맞아요. 목요일 날에. 네. 증인신문을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이제 최후 변론의 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이제 시기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월 중순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예측을 좀 아니 할 수 있을 그 것 같습니다. 말한 대로 다음 주 목요일에 증인을 다 받아줬어.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 그렇게 해달래매 그래 불러줄게 했고 그 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 그래 한 번 더 불러줄게 했고 징하다. 조지호 경찰청장 그래 두 쪽 증인이 여기는 불렀는데 투표 안 나오는데. 아니 갑자기 지금 봤더니 다음 주 목요일에는 불출석하겠다?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헌재의 공정성을 흔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중대결심은 뭐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변호인단 사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정상적인 변론이 불가능하니까 헌재 심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알량한 생각인 거죠. 헌재법에 보면은 그렇게 또 안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잖아요. 일반 사인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리 절차가 중단이 되도록 돼 있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중단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윤석열 대형 로펌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검사 그만두고 로펌 갔다가 변호사 하다가 다시 검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사인입니까? 사인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탄핵 심리가 중단되지 않아. 지금도 자기 본론 자기가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하고 어쨌든 자기 방어를 다 한 거잖아요. 네. 헌재 심리 마지막 평이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것까지 다 한 거야. 그 사이에 뭐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대리인단이. 그러니까 괜히 그냥 신문질이나 내고 하는 게 뭐 있나? 막판에 이제 그런 거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긴장감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진짜 못할 거야? 헌재 진짜 공정하지 못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종의 각성 효과 같은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3.1절에 지금 보수 극우 단체들이 대결집을 지금 예고해 놓고 있거든요. 전한길 강사도 내 활동 시한은 3월 1일까지다. 이런 식으로 예고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일을 거기에 맞춰서 끝장을 내고 싶다. 이런 의사피력이 아닌가 싶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목요일도 못 나오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헌재 변론 기일이 열려야지 그 주의 토요일의 행사가 본인들 입장에서 에스컬레이트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전환기 씨를 조만간에 감옥에서 만나게 될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정강훈도 가야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네. 정강훈이라는 사람은 워낙 노예하고 이 그동안에 경험이 많잖아요. 깜빵도 갔다 오신 분이라 별도 몇 개 달았지 이미. 그래서 어떻게 선동하는지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꼬리 자르기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특임 무슨 전도사? 특임 전도사라고 하나님의 종이고 나 성기면 너네들 다 책임질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도 책임 안 지잖아. 자기 전도사 들어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네. 다 하는데도.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은 그렇게 빠져나가지만 전환기 씨는 자기가 대놓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자 우리 부셔버립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걸리는 거야. 그렇네. 내가 볼 때는 조금만 더 나가면 감옥으로 가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제 요걸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말 그 시추 지역이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홍게가 엄청나게 맞아요. 그 번식하는 지역이래요. 오. 그러다 보니까 조업 손실을 본 그 어민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손실 금액을 추산하는 용역을 한다고 했다가 네. 지금 사업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한국석유공사에서 뭐 갈팡질팡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아니 이번에 대왕고래 시추할 때도 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어요. 근데 그 어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가가지고 그냥 뚫어버린 거야. 네. 왜냐면 대통령이 뚫으라고 했으니까 막무가내로 뚫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에 어떻게 개가 뚫으면 어떻게 도망을 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를 뚫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반 있는 데를 어쨌든 수심이 1000m가 넘는 데고 안반을 1700까지 뚫었다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 진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하다못해 이렇게 건드려도 물고기 다 도망가는데 맞아요. 네. 거기 진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때 개가 거기 가만히 있겠어요? 그 즐기면서 놀고 있을까?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어민들 피해가 엄청나게 큰데 지금 그거 보상 얘기도 별로 없는 데다가 더 뚫겠다며 지금 막 이곳저곳에 다 뚫겠다며요. 그럼 그거 누가 보상해? 그거. 근데 경상도는 석유 나온다고 뭐 아직도 지지하시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영일만의 꿈이라고 하는 건 포항인데 포항이 이제 국내 홍게 생산량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예. 그 시추 지점을 기준으로는 반경의 20-30km 해역에 홍게가 전체 어획량의 50%라는 겁니다. 절반이라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때 또 본격적으로 이제 성어 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잡는 처리 12월부터 2월까지. 그러니까 이거 고스란히 까먹은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까지 나왔다는 거는 정말로 거기에는 그 어민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용역조사 지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근데 용역조사 한 다음에 이들이 받은 피해를 국가가 지금 해주겠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1인 그 기업 그러니까 어디 미국 휴스턴의 가정집에 새대로 살고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그런 회사에다가 이런 걸 맡겨가지고 이 대왕고래인지 대왕새우인지 하고 등 터진 홍게잡이 어민들 어떻게 보상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권력의 힘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또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해 줄 생각도 하지 않는 거 그게 권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하나도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계엄군을 투입해가지고 온 나라를 공포 속으로 밀어넣은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믿으면 바본 거예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헌법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내란범은 위헌범이라고. 그러니까 내란을 선포하는 그 즉시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내란에 성공하면 이미 다 끝나버리잖아 게임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나치가 그래서 그 모든 권력들을 잡고 나치즘이 활개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특정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특정인들만 잡아오는 거야. 제일 약한 사람부터 잡아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소수자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그리고 전체주의자라고 하는 이른바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잡아들이다 보니까 어느새 유대인까지 다 잡아들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전부 전쟁의 광풍에 휩쓸려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은 거야.
지금 윤석열의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뭐 나 괜찮지 뭐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선희 기자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법조 출입 기자를 해봤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점심 저녁 때 법조인들하고 이렇게 밥 먹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잖아요. 솔직히 그 법조계는 아무래도 성향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이번 예를 들면 윤석열 그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정말 모두가 일단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이다라는 데에 이견이 있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네. 다행이네. 탄핵 관련해서도 다 인용을 얘기하지 다른 얘기를 한 분을 전 정말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제 허심탄회 얘기하는데 대체로 이제 공무원 조직 사회가 그런 점도 있고 특히 이제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향적으로 법문을 두고 해석하다 보니까 보수적 분들이 많은데도 근데 네. 게다가 또 사실 아까 그 노상원 수첩도 얘기했고 네. 그 전에도 계속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계속 사법부의 공격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법관들이 그죠? 네, 법관들이 되니까. 어떤 네. 특정의 성향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조인 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사법부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이걸 뭐 성향 이런 걸 떠나서 다 그리고 그 성향이 어떻게 치우치는 거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그 프레임 자체도 사실은 판결에 정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부장판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직 법관인 판사님들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소환하랬더니 안 나와. 체포영장 발부하고 갔더니 안 나와. 구속영장 심사받으러 나와가지고 뭐 찔끔 얘기하지만 그 이후의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구속된 다음에도 조사에 불응해. 그래. 이런 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단정일 수가 있지만 뭐 체포적 부심이나 구속적 부심 같은 거 또 보석 신청 이런 거 일반인들은 사실 되게 신중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성도 문제가 있지만 그 변호사 수임료가 또 나가거든요. 돈이 한 번 더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네.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엊그제 마지막 그 변론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자꾸 그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태도가 정말 불손해요. 그러니까 조성현 수방사 1경비 단장을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이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보석형 아닙니까 이분이? 보다 못해. 아니 좀 말을 좀 끝까지 들어야지 맥락을 그래 끊고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듯이 하지 말아라. 맞아. 나도 이해가 가더라. 이렇게 발언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계리 그 변호사 제가 봐서 이번 탄핵 심판의 스타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불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이분들 무슨 그 검사들이 인민재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잘못된 지점이고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느낄 거고 뭐 판사 출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판사가 한 단계 좀 위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근데 법대가, 위에 아래서 내려보잖아요. 다 보인답니다. 이 분위기나 전체적인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사필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끼리는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러는 거야. 소양옥이 되니까. 네. 자기들끼리가 바라볼 때는 되게 잘한다고 또 칭찬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나는 뭐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인데 뭐 먹고 사는 것만 하면 되지 뭐. 나는 그거에 따르는 반사얘기 오거나 뭐 예를 들면 사회적 평판이 올라가든 아니면은 뭔가 나중에 가지고 정치권을 갈 수 있는 뭐 디딤돌을 놓든 뭔가 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거예요. 저 평상시에 그런 사람 만나면 멀쩡할 거예요. 지금 거기 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거 없이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되게 보면서 제 인상 깊었던 게 아까 조성현 단장 얘기를 했으니까요. 조성현 단장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막 거짓말쟁이라고 몰고 막 했잖아요. 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자기 발언기에 얻어서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맞아요. 저는 경비단장으로 제 부하들의 상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담담하게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형사소추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어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저 보니까 지금 대령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장군 승진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오래 한 거죠. 예. 근데 어찌 보면 지휘관이기는 하지만 대령쯤 되면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연대장급 지휘관이 되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와 관련해서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의인 아니고요. 제가 한 거 부하들하고 한 행동만 얘기할 겁니다.
이 얘기를 이진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저는 이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영웅이야. 게 이분이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출동을 해서 보니까 군인이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군인들을 막아서고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이 작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위법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속 부대가 오지 말라고 했고 왔을 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그러니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계엄이 막아진 맞습니다. 겁니다. 네. 조지호는 차마 못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네. 아플 수도 있겠지만 김봉식이 하는 얘기 보면서 너무 화났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자리에 있을 아니 질서 유지하고 경비한 거라며 그 국회의원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 게 경비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밥가게 돌아가는 다양한 이슈 얘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더 됐습니다. 그래도 오윤혜 씨의 세 줄평은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뭐 어제 오늘 나왔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큰 숙제가 있었다는 거를 놓치고 있었다. 친일파도 척결 못했고 전두환 국민 학살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렸잖아요. 진짜 내란 공범들은 저들의 말대로 이번에 네. 정말 제대로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파면되면 그다음 누구다? 누구? 뭐 물어봐요. 김건희 아니야? 김건희죠. 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분은 수거 500명 확실해. 아, 확실하니까 알아볼 필요도 없어. 아니 제발 예. 이번만은 제대로. 무슨 500명이야 10등 안에 들어. 그 다음 차례는 건의원이다. 저는 네. 이렇게 몇 달 안에 다 싶습니다. 끝날 얘기예요. 네. 정권 바뀌면 다 끝나요. 끝날 알겠습니다. 얘기고. 네.